이와 함께 또 하나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련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입 해외여행으로 빚어진 파문이 개각설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몇몇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남편분한테도 연락 온 거 있나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황혜진 선임 기자와 정치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으셨지만요. 일단 여론은 어떻습니까? 강경화 장관에 대한.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게 불법도 아니죠. 불법도 아니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온 국민이 추석 연휴에 고향 가지 않은 분도 있고 성묘 안 간 분도 있고 그렇게 다 참고 견디고 있는 와중에서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오래되니까 전부 다 우리 다 마찬가지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 좀 이렇게 되게 예민해졌잖아요. 신경도 날카롭고 그런데 저런 일이 딱 터지니까 뭐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뭐 저걸 가지고 여러 조사를 한 건 없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상당히 좀 악성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참 대처하기도 어려운 게 강경화 장관 본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강 장관이 말렸는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 예. 같은데 돈도 좀 있으시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에 또 뭐 이 시국에 가서 요트 사가지고 카리브해를 돌아다니겠다 이러니까는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아주 거슬리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여론이 거슬리는 굉장히 요소는 나빠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옹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어떤 사실 자체가 이뻐서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뭐 괜찮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유 아니냐. 합법적인 일을 했는데 장관의 남편이라고 그래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도 저렇게 어떤 문제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의외로 주변 여론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 가운데도 예. 자 방역을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저렇게 다 모든 자유를 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 반론 제기하는 분도 있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방역을 위해서 뭐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그 부분까지 또 논란도 번질 수 있고 또 공직자의 가족은 도대체 어디까지 예. 뭐를 지키고 어디까지 자제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본인이 공직자냐 이런 논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그 논란이 있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의 일부 인사들은 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뭐 이렇게 죄인 취급하듯이 이일병 교수를 그렇습니다. 비난할 그런-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주장하는 주장도 분들도 있죠. 적지 않습니다. 예. 네, 꽤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이제 그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예를 들어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든가 무슨 어떤 공공기관에서 뭘 했다 뭐 다른 어떤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킬 거 다 지킨다면 저걸 어떻게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게 적지 주장하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외교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려서 그렇습니다. 여행 가지 말아라 예.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지금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근데 1년에 한 번씩 뭐 동남아라도 갔다 오는 게 낙인 분들도 많잖아요. 다 참고 살아요, 사실. 네, 뭐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끊겼지만 또 화나서 열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한 것도 아닌 건 분명하지만 정치인의 물론 본인이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이게 여기서 그런데 이제 공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연세대 명예교수고 강경화 예. 장관 남편 정도면 우리 사회 기준으로 봐서는 공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여론은 이낙연 좋을 수가 대변인이나 없죠, 뭐 지금.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잘못했다 부적절하다 그러서 강경화 장관 본인도 굉장히 뭐 하여튼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래도 장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이렇게 굉장히 여성 권리가 좀 남성과 불평등한 면이 예. 많은 사회인데 반대로 남편이 외교부 장관이고 남자가 예. 부인이 저렇게 했다. 예, 그러면 남- 훨씬 더 큰 비난이 있을 수도 예.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뭐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원장도 예.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그 부인이 갈수 있었겠느냐? 감히 가겠느냐 예. 우리나라 예. 사회에서 예. 여전히 가부장적 논리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 예. 물론 뭐 강경화 장관 개인 가정생활 문제도 있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여러 가지 그
난해한 문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예, 어찌됐건 간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 뭐 불법이나 뭐 위법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의 감정선, 굉장히 그렇습니다. 짜증나고 성질나 있는 국민들을 그 감정선을 굉장히 거스리는 악재거든요. 그리고 예. 뭐 비아냥도 많잖아요. 팔자 좋은 분이네, 돈 많으신가 보다, 예. 카리브해 다녀오신다고요.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예. 주변에 벌써.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라는 거는 뭐 불법, 위법 이것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감정, 정서, 여론. 여론 예.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 뭐 폭발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거 아주 악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요. 이건 정치적으로는 폭발성이 있을 것도 같은 사안인데요. 그렇다면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 장관 교체 이것까지는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장관 교체를 할 사안은 아니다. 예, 장관이 그게 민주당의 어떤 중론이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뭐 그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분명하지만 이게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공직자의 가족은 어디까지 예, 아까 말씀 공인으로 봐야 예.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장관의 그 직을 뭐 경질을 해야 된다거나 직을 그만둔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 장관의 뭐 거취를 운운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로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정리는 현재 그렇게 된 시점에서. 거죠, 지금? 그런데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아직 네.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가정으로 기자들이 극성스럽잖아요. 네. 이 이일병 교수가 요트를 실제로 사가지고 카리브해 예. 어디 뭐 미국 동해안에서 막 여행하는 걸 누가 쫓아가서 찍어가지고 막 예. 언론에 올리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영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지금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저 예. 상황이 지금 유동적이고 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일병 교수 본인도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선조와 약속도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그래서 당장 약속을 깨고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며칠 내로 무슨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권을 가지고 당장 장관 교체는 아니라는 어떤 방침이 섰을지라도요.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교체 시기가 왔을 때 그때는 충분히 교체될 가능성이 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개각을 한번 할 정치가- 시기가 됐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올해 지나면 이제 임기 5년 차 거의 마지막 해로 들어가죠. 이제 나머지 거의 한 1년 조금 더 남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강경화 장관도 그렇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박능우 복지부 장관 같은 분들은 이 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랑 같이 시작한 원년 장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국토부 장관도 뭐 부동산 문제 계속 사그러지지 않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사태 없었으면 좀 그 전에 바꿨을 수도 있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네. 강경화 장관은 5년 내내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대통령 신임이 워낙 네. 두터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강경화 장관까지 포함해서 개각할 가능성이 연말에 있고요. 거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력한 여권의 가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죠. 예. 특히 뭐 이번에 여성 후보 내야 된다는 여론도 강력하고 거기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설도 있고 대통령 신임이 워낙 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시키고 하고 싶어한다 이런 예. 뭐 얘기도 있고. 근데 김현미 장관 역시 내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겠다 경기지사를 하면 예. 경기지사 보궐선거할 이제 그 예.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 유은혜 뭐 부총리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 다 지역구가 일산 쪽 경기도였으니까 예. 그런 또 물망에 올라요. 그래서 일단 그 개각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하지 않으면 연말쯤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청와대 쪽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늘 뭐 무범답안이죠. 예. 대통령밖에 모른다 그런 그렇죠. 건데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인사조례를 계속 열심히 보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항상 보는 거겠죠. 근데 네. 개각하려면 인사까지 해서 한두 달 시간이 걸리니까 연말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궁금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개각을 한다면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강경화 장관이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강경화 뭐냐면, 장관 예. 이번 사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예. 또 미국 대선이 또 어떻게 될지 예. 정권이 뭐 민주당으로 넘어갈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외교 진영을 다시 짤지 뭐 이런 고려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 가장 어떤 큰 변수 중에 하나이기 합법 때문에 불법만 예. 따지면 검사 판사들이 하면 되죠. 글쎄요. 예. 그러나 이것 정치란 외에 것이 국민의 감정 정서가 중요하니까 정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요.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아니 장관 남편인 민간인한테 저렇게 하는 거면 그 국민의힘의 경우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가서 저 말도 안 되게 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당은 아무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어제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이야말로 공인이고 예. 직전 의원이었고 지금 나라 망신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재판에도 안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뭐 부정선거했다, 민주주의 죽었다, 중국이 시켰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데 예. 그게 다 더 사실 심각하다. 그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들어볼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국민의힘 당원이죠, 아직? 그렇죠. 당원이고 지역위원장이죠.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도 무관하다고 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다음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요. 가장 궁금한 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을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직 임명 안 했죠. 시간 국민의힘이. 끌기 작전으로 봐야죠. 저거는 예. 지금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고르고 있다. 한 명 정도는 골랐다. 한 명 더 고르면 된다. 이러고 예. 20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 믿지 못하겠다. 예. 이거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여야 합의를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다리는 마지노선은 이번 국회다.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끝내겠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면 하겠다 이런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거면 법을 바꿔서라도 법을 하겠다는 바꿔서라도 거죠. 예. 압박 작전이죠. 그런데 예. 그 전에 만약에 2명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면 예. 하겠지만 오늘 뭐 김태년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빨리 국민의힘에다 추천을 해라 이렇게 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부터는 액션에 들어가겠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냥 끌진 않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으로 봐서도요. 민주당도 이번 국회가 끝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은 예. 셈이죠. 그리고 보궐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임기도 4월까지 끝이니까 그 전엔 사실은 반드시 예.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해야죠.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죠. 예. 이낙연 대표로서도 그걸 처리를 안 하면 체면이 안 쓰죠. 할 말도 없고. 예. 지지 세력한테. 국민의힘 전략은 모호한 시간 끌기 이거 외에 뭐 다른 게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십니까? 시간을 끌 때까지 끌다 결국 2명을 추천할지 예. 아니면 2명을 추천한 다음에 그 2명이 또 끊임없는 비토권이 있죠. 비토권을 그러니까 예. 박병석 의장이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니까 추천을 예. 해라 이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끝까지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론도 공수처를 출범시켜라는 쪽이 훨씬 많으니까 보궐선거 있잖아요. 큰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나오기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추천은 결국 하고 그 2명이 계속 끝까지 비토하고 이런 식의 시간 끌기를 할 경우 민주당은 역시 법을 바꿔서 그냥 강행한다는 수순이 나와 있는 거죠. 거의 그럴 수도 어떻습니까? 있고요. 예. 그 야당의 얘기를 상당히 들어줘서 야당 쪽이 정말 이렇게 비토하지 않는 예.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와도 비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예. 그래도 올해를 넘기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근데 일단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참 입장이 난망해서 예. 결국은 계속 어느 순간까지 비토를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받겠다라는 수준까지 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군요. 일단 초대를 출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 올해 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서둘러야지 지금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낙연 없네요. 대표 예.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어요. 예, 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국정감사 끝나고 민주당 행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법이요. 공정경제상법.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자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재계의 반발, 보수 세력의 반발,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 내부의 그 원조 보수 세력들하고 예. 재계 반발 때문에 결국 못할 거다. 예. 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당내 보수 세력도 달래고 재계도 달래고 그리고 만약에 노동법 때문에 이게 노동법이 좌절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빌미로 고리로 이것도 안 국민의힘 한다. 내부의 보수 예. 세력이 공정거래 3법을 강력하게 반발해도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빠져나갈 고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런 예.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노동법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진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공정경제 3법은 있다고 봐야죠. 지금 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은 그 평생에 그 예. 경제민주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니까 그 법을 해야 되고 재벌 체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개선을 할 때가 됐다라는 그 부분은 확실한데 노동법 얘기를 하는 거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의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당내 역학구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동법을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좌절에 대비한 핑계거리로 생각해서 들고 나온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민주당에서는 알리바이 만들기다. 예, 그렇게 보시는 알리바이.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뭐 지켜봐야겠죠. 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요새 제일 가장 뜨거운 그룹 BTS. 예. 한번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요. BTS 병역 특례를 공론화하자고 나섰습니다. 그 관련 발언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발언이 있어요 또. 저는 그 예를 하나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고개를 왜 딴 따라로만 보냐. 네. 그거는 우리의 지금 퓨전의 시대 그리고 장르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냐. 자, 들으셨지만요. 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리가 있는 부분은 왜 BTS 대중음악이라고 국가에 공헌을 했는데 왜 못 주느냐 병역 특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표면 논리로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흔히 그 순수 예술이라고 예. 얘기하는 뭐 클래식 음악, 예. 피아니스트, 무용 이런 것들은 그 법에 정해진 대회에 나가면 병역을 먼저 받아요.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그렇습니다. 같으면은 예. 뭐 흔히 쇼팽 콩쿠르 때문에 병역 특례를 받는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 일본에서 열린 뭐 하마마츠 국제 예. 콩쿠르라는 데서 상을 받아서 2009년에 자격을 얻었다 그래요. 어쨌든 자 조성진은 되는데 왜 BTS는 그렇죠. 안 되냐 이런 얘기 할 만하죠. 국가에 대한 공헌이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말로 해서 그렇지만 어떤 국가에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이나 이런 걸 따져 BTS가 결코 뭐 못하다 덜하다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비슷한 속행의 거 돈으로 따지면 훨씬 많을 수 있죠. 돈으로 따지면 더 돈으로 따지면. 많고요. 예. 어쨌든 그런데 영향력이나 이런 걸 따지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 논리죠. 어떻게 그걸 기준을 정하느냐 뭐 이 자, 논리인가요? 그럼 누구를 시켜줄 예, 것이냐라는 그렇죠. 거고 예. BTS 정도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기준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고 병역 자원이 자꾸 주는데 예. 계속 저렇게 특례를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건 국방부 장관 쪽은 일단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볼 만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그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상한 국제대회 잘 모르는 그런 데 나와서 속여가지고 특례받은 케이스 같은 걸 폭로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당연히 있겠죠. 그 네네네. 케이스가 예, 제도라 부정, 보니까 예, 대대 예. 허점을 노려서. 그래서 대중예술을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대중예술과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예술이 구별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뭐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한 일리가 없지 않고 혹은 또 그렇게 돼야 될 것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분명한 건 국민 대부분이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 공감 콘센서스를 어떻게 만드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웅래 의원도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그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이렇게 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뭐 그건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야겠죠. 예. 그래서 공정하게 이의가 없지 뭐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BTS 아직 공론화돼 있진 않으니까. 공론화되진 예. 않은데 예, 여론도 그렇고 BTS 정도면 뭐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죠. 예. 그 정의당 쪽은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아직 뭐 공론화돼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어떤지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 그 대표 출마한 김종철 후보가요 반대다 하는 어떤 명시적 입장을 내서 역시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는 군대를 이렇게 특례를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전체를 고치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네. 군대의 복무 기간을 6개월 내지 8개월로 짧게 줄이고 예. 개병제라는 것 때 원하는 전문 하사관제 같은 모병제를 내서 예. 군대를 바꾸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 말이 틀리다 부분이 아니고 다 맞는 얘기라서 그 맞는 얘기들을 어떻게 조합해내느냐가 지금 공론화의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도 이건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 예. 국회에서 논의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BTS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월로 이 법을 공론화시키고. 그런데 아직 병역 연기를 꽤 한 몇 년도 할 수 있는 아, 예. 상황이니까 아직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